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증시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시황과 또 외국의 시장의 모습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현재 2003.18로 3.17포인트가 상승한 0.16%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13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도 소폭 매수로 가담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강보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폭 매도로 돌아선 모양이군요. 시간에 따라서 기관의 움직임이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볼까요? 네, 코스피에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531.75포인트로 현재 3.19포인트가 상승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장 초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높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가 오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코스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175억 원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205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기관의 움직임과 반대의 움직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9원이 내렸군요. 1086.1원으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일중 환율의 수준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별다른 변동폭이 그다지 없습니다. 네, 원엔 환율도 내렸고 엔달러 환율도 내려있고 유로화 대비 달러의 환율도 모두 내려 있습니다. 달러와 대비 엔화의 환율이 2.13% 하락으로 엔화 약세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해외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증시가 2.27%가 하락을 했고 프랑스도 역시 2.67%, 영국이 1.34%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이 이래저래 좀 악재들이 많았죠.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증시는 단연 악재를 제공한 이탈리아 증시였는데요. 거기는 4.89%,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관련해서 악재가 상당히 두드러져 있는데요. 한 코미디언 출신 출마한 후보가 지금 현재 세 번째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죠. 인터넷을 완전히 무료로 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 TV라든가 아니면 그 태블릿 PC 같은 걸 무료로 다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유로존 탈퇴라는 그런 공약도 내세운 것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언제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만큼 여러분께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에 있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MWC 지금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또 어떠한 언급들이 나오는지 상당히 귀 기울여 듣고 있을 텐데요. 자, LG전자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3G 보급형부터 LTE 프리미엄 제품까지 내세우면서 고급형 제품의 양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의 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은 앞으로 태블릿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의견도 밝혔습니다. 현재 태블릿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삼성의 갤럭시 탭이라든가 갤럭시 노트 등등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애플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판매 2배 증가 목표에 함께 도전장을 내민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 두 군데가 모두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게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L6 8300이라든가 그런 한두 가지 모델의 태블릿 PC를 이미 시장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는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한두 종의 모델을 팔자마자 이게 다시금 태블릿 시장에서 더 이상 제품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제품 생산 중단 선언을 해서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후 서비스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수이긴 합니다만 LG전자에서 내보낸 그 태블릿 PC를 구입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한 물건을 팔아서 시장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이라든가 삼성처럼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시장 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살 수 있는 크레딧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아야 된다는 점에서 LG전자는 이런 소비자들의 의혹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지만 태블릿 PC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스마트폰 역시 현재 국내 시장에 한해서는 통신사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 제조사라는 점에서 그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보면은 진정한 실력으로 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LG전자의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외제차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제차가 75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 신차가 등록이 되면 10대 중에 한 대, 10%는 외제차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외제차 한 대만 굴러도 와 하면서 이렇게 봤을 정도로 굉장히 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차 못지않게 굉장히 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눈에 흔하게 띄는 그런 차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동안 부품값, 수리비 너무나 비싸가지고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험업계가 나서서 외제차 수입업계의 부품값 그리고 수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외제차의 부품값은 국산차하고 비교해서요. 부품값은 3.5배나 높고요.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5.3배 이상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자, 지금 1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외제차의 수리비, 부품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겨운 노릇이죠. 유지비 측면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적정화를 이뤄낼 경우에 이러한 과도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보험업계에서도 이 외제차의 수리비라든가 부품값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1년 내 한 1조 원 정도의 수리비를 지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격 적정화를 이뤄낸다라면은 보험업계에서도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고,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하 여지까지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업계 이 양쪽에 모두의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MB정부 5년간의 20대 재벌그룹의 자산이 무려 77.6% 증가했다고 합니다. 1,202조 8천억 원으로 정권 초인 2008년에 677조 원에 비해서 77.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순으로 상위 그룹의 순서는 지난 5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255조 원의 자산으로 77%가 증가했고요. 현대차가 154조 원으로 2배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11위의 한진그룹, 12위의 하나그룹이 각각 9위와 10위로 10대 그룹 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는 KT와 금호아시아나가 10대 그룹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질적, 양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약진을 이뤄냈다는 것이 자산 규모 증가로서도 함께 이어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본관에서 열린 투자은행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시퀘스터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시퀘스터는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할 경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8%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 잠정치는 작년 12월보다 1억 1천만 달러 늘어난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은 445억 5천만 달러로 3.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6억 8천만 달러 늘어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승용차 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미국과 일본, 중동 등으로의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원화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여행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9억 3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올해 들어 두 달째 긍정적인 사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즉 CSI가 전월과 같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CSI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는 기준선인 100을 이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102로 개선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중국 등의 실물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 심리가 호전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부 항목별로 가계 수입 전망 CSI는 지난달 101에서 99로 떨어졌고 소비지출 전망 CSI도 107에서 106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 형편 C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89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묻지마 수리비로 소비자들과 보험업계 원성을 사온 외제차 수리비 거품이 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외제차의 부품 가격과 수리비 등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외제차 사고 시 카센터의 공임이나 부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균 수리 비용이 국산차보다 3.5배 높고 부품값은 국산차의 5.3배에 달합니다. 외제차 수입 딜러들이 독점해온 부풀려온 수리비와 부품 가격을 현대차와 같은 국산차 제조사처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손보협회의 방침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한국 토요타 등 4개 업체의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수리비와 부품값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보험협회 차원에서 수리비 개선안을 만들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거품이 많이 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랑콤과 디올, 에스티로더 등 유명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일본 화장품 시쉐이도가 브랜드의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시쉐이도는 다음 달부터 자외선 차단제인 아네사의 대표 품목 2종 가격을 5,000원씩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화장품 시장 침체 영향으로 고가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휴대전화상 5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시상하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즈에서 최고 스마트폰, 최고 휴대전화 기업, 최고 모바일 소비자 가전, 최고 모바일 장비와 최고 기술 책임자 선정 모바일 기술 등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쌍용건설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지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4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출자, 신규 자금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기아차도 현대차 원고들과 합의 내용을 다룰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고 측 변호인들이 밝혔습니다. 2월 27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